자, 6강 자기주도학습 문제풀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1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선은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 그 백성들의 어떤 삶이라던가 아니면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애민 정신이었잖아. 정답은 자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쌤이 강조했지만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좀 편해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벌어질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겠죠. 백성들은 한자를 쉽게 익힐 수가 없었죠, 그죠? 한자 하면 누구였어? 양반들이었지. 3번 세종대왕이 기역을 만들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써서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글자를 만들었죠, 그죠?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글을 창제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 가장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애민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 항상 국어는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편하죠. 자, 5번 보기에 담겨있는 한글 창제 정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창제 정신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였잖아요. 우리 힘으로 자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그리고 만들 수 있어. 보게 되면 창조, 그 다음에 쓸모가 있어, 실용. 얘는 아니었죠, 그죠? 자, 6번을 보시면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정답은 4번이죠. 자, 모음자는 발음할 때 혀의 상태와 모양 고려 만들었다? 아니죠. 모음자는 뭐를 통해 만들었어? 두꺼운데 상형을 통해서 만들었죠. 뭔가를 본떠 만들었잖아. 뭐를 본떠 만들었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모음하게 되면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음 기본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정답은 2번이죠. 얘는 자 뭐였습니까? 혀끝이 밑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요. 가획이라고 하는 건 자음자와 관련된 원리였고 뭐에다가 그렇지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에서 티읕 이렇게. 정답은 자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의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뭐였어? 얘는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추가 원리 중에 하나인 병서의 원리를 적용시킨 거죠. 보기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딱 얘를 보게 되면 일단 가획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0번의 자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예를 들면 자음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었죠. 이렇게 보기에 설명하는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음자를 고려합니다.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것을 이용해 만든 건 니은이었고요. 여기다 획을 더했다고 한다면 디귿 아니면 티읕이겠죠, 그죠? 거기서 알맞은 것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응에다가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을 만들어서 여린 히읗 그리고 히읗을 만든 거예요. 모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고요. 오는 모음 기본자가 아니라 뭐였지? 얘를 좀 설명해주면 모음의 기본자는 아래 그리고 이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얘네가 이 모음의 기본자를 합해서 합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 우, 아를 만들었고 여기다 또 한 번 더 아래아를 찍어서 요, 유, 여, 야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얘를 뭐라고 그래? 상형의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의 자판에 활용된 한글의 제작 원리를 쓰라고 합니다. 일단 가하나에 활용된 거는 뭐가 보이세요? 세 개의 모음 기본자로 나머지 모음자를 모두 만들겠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합성의 원리로 가는 합성의 원리인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자음 기본자에 획 추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가획이라고 써 있다고 하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 병서를 활용한 글자를 포함한 단어는 병서는 자음을 어떻게 가로로 나란히 쓴 거죠. 세로로 쓴 건 뭐였니? 이런 것들. 얘는 얘는 연서의 원리였죠. 그럼 14번 같은 경우에는 겹받침, 그러니까 겹문자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비읍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15번에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몇 번입니까?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에 획을 더한 자음자에는 디귿과 티읕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혓소리의 자음 기본자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소리, 혓소리의 자음 기본자. 여기서 기본자가 이거였고 혓소리랑 관련된 것은 니은이잖아.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뜬 모음 기본자. 모음 기본자에는 아래와 이가 있고 사람의 모양을 본뜬 건 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입술 소리의 자음 기본자는 미음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어렵지 않죠? 얘는 1번이고요.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은 별도의 변환 과정이 있어 없어? 없었어. 자판에 표시된 문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유리한 문자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건, 자, 얘를 딱 봐도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영어 알파벳을 말하지만 일단 모양이 물론 우수한 글자긴 하지만 한글에 비하면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배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5번이죠.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문자이죠.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다음 단어에 쓰인 자음건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사용되지 않은 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글자는 기본 자음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기역과 니은과 미음과 시옷과 이응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 자, 한글의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를 만든 공통의 제작 원리 뭐였어요? 자음도 상형을 통해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고 모음도 역시 상형을 통해서 아래와 이를 만들었으니까 정답은 상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자를 합하여 한 번만 만든 모음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아래와 이가 기본 원리였고요. 여기다가 한 번 합해서 오, 우, 어, 아를 만들었죠. 얘를 우리는 초출제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합성의 원리였어요. 그럼 23번에 4번을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야? 얘는 우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해서 유를 만들고죠. 제출자. 자, 보기와 관련된 문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 일단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소리만 나와 있어요. 하나의 소리.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글자에 다양한 소리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은 뭡니까? 하나의 문자에 아니면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글의 우수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 보기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안 맞은 건, 자, 얘는 지금 풀어쓰기를 하고 있고요. 쌤 별명을 풀어쓰면 기역, 오, 미음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합해서 부르잖아. 얘를 우리는 합자 아니면 모아쓰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정답은 자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고1 수준이고요. 근데 훨씬 쉬워요. 왜? 다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자, 얘는 쉽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알맞지 않은 거잖아요. 자,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해 만들었다. 아니죠.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지만 소리의 색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획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이체자로 표기를 한 거죠. 2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를 볼까요? 자, 정답은 일단은 1번이고요. A와 C를 볼까? 자, A는 아래아예요. 자, 아래아는 혀를 오그라지게 하고 소리가 깊대요. 그리고 E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E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대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대부분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다고 한다면 지문만 잘 읽어도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음은, 자, 얘 뭐였습니까? 연서의 원리로 쓴 순경음 비읍이고 얘는 반치음이었고 얘는 아래아였어요. 정답은 2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중국어의 한자는 5만 자 이상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국어의 한자 모두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자, 나에 드러난 자음 또는 모음을 활용하여 기억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뭐 쉬운 것 같고요. 1번이죠. 가획은 상형으로 만든 기본자의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드는 원리였잖아. 키읔은 기본자인 기역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6번은 뭐 너무 쉬웠죠. 5번이죠. 자, 일단 동률을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일단 어휘 테스트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수업 분량은 짧아요. 그리고 좀 짧게 만들었어. 자, 동률아, 일단은 뭐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 기간 동안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쉬면 돼. 그리고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과목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 학습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만 신경 써.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시조예요. 짧아. 자, 일단 시조는 고려 중엽 때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 조선 후기까지 쓰여진 뭐다? 시예요.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도 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를 우리는 향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형시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다음에 시조의 특징을 좀 보면, 자, 임금부터 그다음에 평민들까지 작가층이 다양하다. 작가층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을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있더라. 뭐가 있냐면 석장. 시조하게 되면 석줄만 떠올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초장, 얘를 중장, 얘를 종장이라 그래요. 종장. 그래서 3장 선을 그으면 6개의 구절이 보이고요. 6구. 그다음에 전체 글자 수는 45자를 맞춰야 돼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음보는 다이쌤이 이렇게 그려보면 시조는 석장이라고 그랬지. 이게 항상 장마다 4덩어리씩 반복이 돼요. 4덩어리씩.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음보라고 해. 그리고 글자 수는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의 반복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라고 한다면 여기를 말할 거예요. 여기가 초, 중, 종이니까 여기 종장이 여기 글자를 항상 3글자로 맞춰야 돼요. 여기 밑에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로 고정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시조를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제가 빈 여백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 좀 다르지. 그러니까 얘가 고려 중엽에 처음 나왔던 평시조야.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예를 들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한 장을 길게 들여 쓰는 어시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 중에 2장 이상을 길게 들여 쓰는 사설시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형식이 딱 맞춰져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양반이 썼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양반보다는 주로 누가 많이 쓸까요? 기생이라던가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이 많이 썼어요. 평민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잘 보존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기 때문에 작가 미상의 글들이, 작가를 알 수 없는 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평시조는 주로 양반들이 다룰 법한 좀 무거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자, 이제 형태가 변해가면서 뭐 임에 대한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탕간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황진이의 시로, 황진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작가예요. 자, 이분은 일단은 기생이고요. 기생은 요즘 날의 연예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분은 대부분 그리움 같은 것들을 많이 노래하세요. 그러면 이 시 작가는 양반이다. X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 시의 종장의 첫 부분, 종장이면 여기를 말하고, 자, 어론님 3글자로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이 시는 사음보, 시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자, 사음보를 맞춰야 돼. 그리고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의 반복을 써야 돼. 그리고 음보는 이제 낭송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읽어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좀 힘들죠. 얘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이렇게 읽어야지만 알맞게 4덩어리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제일 정리 한번 해보자. 제일 중요한 건 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다 4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항상 4덩어리의 반복, 그리고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장 여기 글자 수를 항상 3글자로 픽스를 한다는 거야. 됐죠? 자, 시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역시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3장 요런 형태. 그래서 얘를 평시조라고 하고 3장 6구 45자 내외의 글자로 구성된 정형시고요. 평시조가 두 수 이상이 모여 한 작품을 이루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얘가 한 세트야. 시조는 석줄이 한 세트야. 그래서 얘를 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시를 보면 요 세트가 쭉 연달아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시조라고 해요. 그다음에 자 얘를 보시면 형식에서 종장을 지면 어느 한 구절이 길게 늘어진 거 기억나?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이 아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시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시조의 형식에서 종장의 첫째 세 글자를 제외한 두 구절이 길어진 시조 사절시조라고 한다. 주된 작가층은 누구였다? 주로 평민이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볼게요. 자 형식이 완전히 길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작자음 이상이면 100% 얘는 뭐예요? 사절시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평시조보다 두 구절 이상 길어진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인에서부터 깨우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일단 이게 개념이고요. 모르면 꼭 질문해야 돼. 꼭 반드시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면 리와인드도 하면서 보신 다음에 모르는 단어라던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꼭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얘를 보시게 되면 작품이 나왔어요.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30분 이상 만나게 될 거야. 자, 훈민가는 우리 훈민정음 배웠지만 백성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반이 정철이라고 하는 양반이 누구를 위해? 평민을 위해 쓴 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같이 해볼까요? 오늘도 다 세웠다. 오늘도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 쓰라. 어딜 가는 거예요? 농민들이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라 이게 아니라 가자꾸나 라고 청유를 하고 있어요. 느낌이 강하다 부드럽다? 느낌이 살짝 부드럽죠, 그죠? 그러니까 양반이 평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너무 강압적으로 나가면 전달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자, 부드러운 느낌으로 얘기하고 해주고 있고요. 자, 내 논을 다 메거든. 네 논도 내가 메워주마.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네 일도 좀 도와줄게.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협동이라던가 아니면 상부상조, 서로가 도와주는. 오케이? 그래서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자가 내잖아, 그지?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하는데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치 양반이 평민에게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평민이 평민한테. 그러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는 길에 뽕 따다가 일을 다 마쳤는데 누구도 도와줬는데 또 오는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꾸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뭡니까? 성실한 삶이겠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나중에 이 시를 만나게 되면 자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협동과 성실, 그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아니면 백성들에게 협동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요 두 삶을 강조해주고 깨우쳐주기 위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먹자, 먹을까 이런 것들 이게 종결 표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 글의 종결 표현은 이거 있잖아. 뭐뭐꾸나 뭐뭐꾸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말하니가 같은 위치일 때는 자 권유하는 느낌이고요. 만약에 말하니가 양반일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농사일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고 도촉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시를 보시면 듣는 이와 처지가 같은 농민을 말하는 이로 설정을 했고요. 듣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고 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격을 보시면 훈민가니까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다. 교훈적.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 양반이 아니라 농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이거야. 대부분 시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운율을 만드는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아까 어디였어? 뭐뭐라 이런 말들. 그리고 시조기 때문에 항상 사음보가 반복이 될 것이고 세 글자, 네 글자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조하게 되면 항상 이걸 알고 이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얘는 기본 옵션이고 추가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는 항상 뭐를 통해 운율을 만든다? 너무 굵다.
시조는 항상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든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시야 어렵지 않아. 이 시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쌤이 키워드부터 알려드리면 가렴주구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탐관오리를 뭐 할 때? 풍자할 때,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두꺼비가 탐관오리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고, 이 탐관오리의 뭐를 비판해 주냐면 허세, 다른 말로 허장성세라고 하는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찌질스럽지, 그치? 되게 쉬워. 같이 보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대요. 두꺼비는 탐관 오리를 상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 파리니까 얘는 뭡니까? 힘없는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똥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자랑스러워 보여. 웃기게 표현했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웃기고 재밌게 표현하는 걸 희화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어. 왜 웃기게 표현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비판해주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음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봤는데 백송골이 떠있대. 이게 바로 강자예요. 벼슬이 높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중앙관리 아니면 고위관리로 보시면 돼요. 떠있건을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 도망가다가 똥에 걸려 넘어졌대요. 뭐 하고 있다? 희화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를 높인다?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좀 이해되니? 그리고 시조기 때문에 못 쳐라. 이거 감탄사예요. 그리고 세 글자로 맞춰놨죠, 그죠? 기억하지? 그래서 자, 못 쳐라. 이건 해석이 중요해. 못 쳐라. 이건 필요 없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돼. 날랜 나였기의 망정이지 하마터면 넘어져서 멍이 들 뻔했구나. 실제로는 뭐였어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죠? 그 강한 사람이 권력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똥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 실제로 뭐 날래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지. 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자화자찬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허장성세. 다음에 이 시를 만나면 얘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비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방의 탐관오리는 두꺼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없는 백성은 파리였고, 중앙관리는 백송골. 백송골은 매의 종류를 말해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탐관오리의 허세, 아니면 허장성세, 아니면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고요. 파리와 두꺼비, 백성골을 통해서 인간의 계급 구조와 비리를 풍자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존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 탐관오리의 그러니까 이런 허세, 허장성세를 비판한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사설시조기 때문에 봐봐. 얘는 사설시조기 때문에 주로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썼겠죠. 어느 시기 때? 사설시조니까 조선 후기를 살아왔던 백성들의 모습을 쓴 거고요. 이 당시에는 이런 탐관오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운율 형수 다시 한번 할게요. 운율을 만드는 건 반복이었고, 이 시에서는 뭐를 통해서, 뭐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드냐. 자, 일단은 시조니까 사음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좀 주의점이에요. 사설시조는 2장 이상을 길게 늘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시조처럼 세 글자, 네 글자,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를 꼭 맞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로 암기하세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세 글자에서 5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 별거 없죠. 자, 일단은 개념하고 작품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한 다음에 쌤한테 카톡으로 문자 보내. 쌤이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모조리 다 알려드릴게요. 동료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자고, 오케이? 그리고 고민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수고했고 이번 주에 보자잉.